불편한 정보를 파헤친다. 안녕하세요. 덤버리 DM의 덤버리입니다. 오늘도 불편하지만 알아야 하는 DMI들 다양한 시선, 알찬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덤버리 DM의 바로 시작합니다. 발을 두꺼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날이 더워서 작업 현장에서 자칫 안전을 소홀하기 쉬운 요즘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열악한 환경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운 날에 숨쉬기가 힘들 만큼 답답한 비닐하우스 속에서 일하는 농업 이주 노동자들, 저를 녹일 만큼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들, 위험한 화학약품 다루는 일터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옥중한 낡은 기계 틈 속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장의 이주 노동자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게 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모임의 석원정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본인 소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을 맡고 있는 석원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1992년에 생겼고요. NGO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NGO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5월경에 이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 센터에서 이제 외국인 산재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208명의 네, 208명 이제 산재 피해 노동자들 중 52.9%가 이제 산재 보상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52.9라고 하는데 또한 이들 중 산재 치료비를 이제 본인이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그 수가 이제 36.4%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산업 이제 피해 보험을 보상 보험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네, 그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가 이제 조사한 게 한국에서 일하다가 산재당한 외국인 노동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결과를 보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청을 이제 안 한 경우가 나왔다는 거죠. 52%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중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을까? 이제 그 내용은 그 실태 조사에서도 나와 있는데. 역으로 말을 하면 산재 보험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것이 어려웠나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너무 어려워서 산재 신청을 못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산재 신청을 한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꼽는 첫 번째 이제 어려움과 불편함이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신청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절차, 그러니까 정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산재 신청을 해야 돼. 이런 경우에 이게 산재인가 아닌가부터 일단 외국인들은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산재인이 아니냐. 그 다음에 산재이면 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나에게 치료비와 이 병원비와 그 다음에 나 일 못한 기간 동안에 그 휴업급여라든가 이런 걸 누가 주나. 장애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황하고 그 상태에서 뭔가 산재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받아도 그 절차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관련된 뭐 정보라든가 문서라든가 만들어야 될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지 한국어에 취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지 않다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신청이 어렵다라는 걸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꼽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업주의 비협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같은 한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이제 산재 처리를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산재보험 제도가 가지는 어떤 이제 약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산재보험 제도가 갖는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사업주는 크게 일단 이제 산재 일을 하다가 산재에 다쳤다 그러면 일단 권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썩 좋아하지도 않는 건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외국인이 만약에 이제 뭐 비자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비자 없는 사람도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데, 자, 비자 없는 사람을 산재 처리를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닥쳐야 할, 자기가 닥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비자 없는 사람을 채용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협조하지 않을 때 이제 노동자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상담을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산재 처리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 당사자가 고민을 하는 지점이 어떤 때 이제 지점을 하게 돼요. 어떤 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냐면, 부상이 크면 별로 고민이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장님에게 얘기할 때, 이건 당신이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당신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치료비 부담해야 되고, 일하지 못한 동안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급여도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장애가 남으면 장애 보상금도 줘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재발되면 당신이 그 재발되는 그 비용과 이런 거 다 줘야 된다. 그러느니 산재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도 권하는데, 문제는 그 산재가 이제 경미하단 말이죠. 경미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런데 굳이 그걸 가지고 뭘 산재 처리를 하냐, 그냥 내가 치료비 줄 테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말아라, 그리고 계속 여기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권유를 하면 이제 노동자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비협조들이 굉장히 이제 산재를 많이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주 요인들이라고 봐요. 예, 전 회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장님이 꼬셔서 아니면 비협조자, 아니 꼬신 것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내가 뭐 더 많은 걸 줄 테니까, 내가 잘해줄 테니까, 더 있게 해줄 테니까, 그런 꼬셔서라도 아니면 이제 비협조적이라서라도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산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 이주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산재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그럼 그 외국 노동자들은 어떻게 피해 볼까요? 일단 이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있는 첫 번째 그 영구적인 피해는 치료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내가 당한 부상이 빨리 치료가 회복이 안 된다,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몸이라는 것은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재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재발이 됐을 때 그때마다 사장님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사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장님도 있지만, 네가 관리 좀 제대로 하지, 제대로 못해가지고 또 아픈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래도 그걸 날들 어쩌란 얘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산재를 처리했다라면, 산재를 처리했는데 뭔가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재발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러면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뭐 아주 정말 나쁜 경우는 본인이 모든 걸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더 말할 나위 없이 아주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건데, 오히려 또 많은 경우에 사장님들이 그냥 내가 치료비를 줄게, 그냥 해라라고 하면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장님의 말을 듣고 이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치료는 끝났는데 재발이 됐어요. 그런 경우 정말 어렵고, 또는 재발은 아니지만 후유증이 막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기계에 손가락이 잘렸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다 나았어요. 그랬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본인은. 통증이 남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신체가 어디 한 군데 이제 그런 사고를 겪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마무리는 됐지만, 치료는 됐지만, 즉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됐지만 심리적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본인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정말 경락이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산재보험이 처리가 됐으면 이른바 이제 후유증상 진료라고 해가지고 뭐 또 물리 치료를 한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산재보험에서 이제 지원이 되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장님에게 이제 결국 또 사정을 해서 나 병원에 다녀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이제 사장님에게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고 고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그럼 그 산재보험 처리를 했을 경우에 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애 보상금도 만약에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장애 보상금이 산재보험 처리했으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사장님은 사장님이 마음 좋게 그래 내가 산재보험 처리 안 하고 나하고 합의해서 했으니까 그만큼 그 적정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거의 전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은 상담을 하면서 거의 그런 사장님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돈을 깎거나 안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장애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장애가 남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회사나 고용주는 이제 나가라고 이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산재를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노동법에 의하면 그렇게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해고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해고의 개념보다도 이제 일단 이게 이제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산재가 다 치료가 끝났다고 치고 치료가 다 끝난 단계에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가벼운 산재를 당했을 때는 그 사업장에 이제 복귀를 해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산재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기계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다 끝났어요. 사장님이 계속 일을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기계를 또 사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인간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사업장에 들어가고 그 기계를 만지는 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손가락 같은 게 하나나 두 개 잘렸는데 그럼 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가면 그럼 손이 없는 사람을 사장님이 채용을 해줄 것이냐? 그게 힘들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산재보험 처리하지 않으면 네가 치료 마치고 와서 여기서 계속 일을 하게 해줄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많은 그 산재 피해자들 상담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에 치료를 받고 돌아가서 복귀를 했어요, 작업장에. 그럼 복귀를 했을 때 그 사고가 나는 거는 기계에 안전 센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난 건데 돌아가서 복귀를 했는데 여전히 그 기계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에서 일을 하다가 또다시 산재를 당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한쪽 손을 다쳤는데 복귀해서 일을 하는데 반대쪽 손을 다친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전혀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그 사업장에 이제 복귀한다는 게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 가기가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럼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법적인 구조 방안은 없는 거네요. 노동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재 치료가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에는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좀 지난 다음에 이제 해고를 하면 그게 이제 해고가 부당할 경우에 이제 해고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참 골치 아프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그런 저런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아주 산재가 경미하다면 뭐 그렇게 사업주랑 합의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가 남고 산재가 좀 큰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 산재 처리를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잠시는 그 사람을 채용을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채용할 수 있을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먼저 네팔 2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피해 사례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सुसकको समय अनि काम राति लगभग बिहान कहिले 6 बजे पर्थ्यो, कहिले चाहिँ अब मेन ड्युटी सुरु 7 बजेबाट, तर चाहिँ कहिले 6 बजे पर्थ्यो, कहिले 7 बजे। राति 12 घण्टा 14 घण्टा रेगुलर गरियो। आएको बल्ल 2 महिना मात्रै भयो। राति अबेरसम्म गरियो, बिहान सुत्न नपाउनु, रातिको खाना पनि त्यसरी खाइदैन थियो, पकाउने टाइम पनि नै। काम गर्दा गर्दै अब कतिखेर छिरेको मेरो। मलाई खुन्डो खोक्न लग्यो। त्यहाँ मलाई थोमेक पनि मलाई यतै राख्यो। आफू कुरा गर्यो, अनि कुरा गरिसकेपछि अनि मलाई बोलायो, मेरो नम्बरमा बोलायो, भित्र गयो, चेक गर्यो। 2 औँला मात्रै चेक गर्यो, 4 औँला चाहिँ चेकै गरेन। 2वटा बिचको औँला मात्रै चेक गर्यो। तर 4 औँला पनि कान्छी औँला पनि पुरै यसरी हुँदैन, तर 2 औँला बिचको औँला मात्रै चेक गर्यो। 2टा बिचको औँला चेक गरिसके पछाडि अनि हुन्छ भन्यो, ल सक्यो भन्यो।
मलाई चाहिँ अचानक अर्को डिपार्टमेन्ट लिएर गयो के मैले नयाँ डिपार्टमेन्ट लगेपछि त काम गर्ने त्यसै पनि असहज भइहाल्यो त्यति अब नगरेको काम प्रेसमा लगो अनि प्रेसमा साइजिङ गर्नुपर्ने थियो त्यो ब्रेक ड्रम भन्ने आइटम थियो त्यो चाहिँ आइटम एकदमै स्क्रच भएको भइ गर्थ्यो क्या त्यो मेसिनमा अनि त्यो मेसिनको पनि सेटिङ राम्रो रहेनछ अनि स्पिड 12 मा थियो फुजाङ आएर एकैचोटि 12 बाट 14 पनि त्यो 8 मा लगाइदियो क्या एकदमै फास्ट भइहाल्यो अब म त्यसरी नयाँ त्यो मेसिनको लागि गर्दा गर्दै एकछिनमा चाहिँ अब त्यो भेटाइहाल्यो नि झट्टै हात भेटाइहाल्यो अब सांसेप डकुमेन्ट बनाइदियो भन्दाखेरि अनि कम्पनीमा फोन गर्नुपर्छ भनेर हस्पिटल कम्पनीमा फोन गरेर कम्पनीमा फोन गर्नु थियो मलाई माल गाडी गर्यो कम्पनीले कम्पनीमा आइज भनेर अनि म भोलिपल्ट तुरन्त कम्पनी गएको अनि मलाई चाहिँ किन तँलाई सांसे फर्म चाहियो मैले हस्पिटलको 100 मा तिर्दिहाल्छु तँलाई अनि तैँले 1 महिना काम गरिदिनुहोस् 1 महिना काम गरेको मैले बेसिक दिइहाल्छु त्यति भइहाल्यो नि भन्ने कुरा गर अनि यो मेरो काटेको चाहिँ के हुन्छ नि भन्दाखेरि अनि 예, 선생님 금방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1사례가 2사례 있는데요. 1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팔 이주 노동자가 이제 4개 손가락이 이렇게 그 기기에 빨리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끝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사용주가 이제 강제로 이제 일 시켜갖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손에 이제 골절이 생겨서 이제 다시 예. 골절 거기 수술한 뒤에 다시 골절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2의 수술을 하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은 다시 상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산재 신청할 때 이제 제2의 산재 신청이라고 하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손가락이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심사할 때도 이제 자기가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영상만으로는 사실 이제 저분이 첫 번째 사고 났을 때 뒤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상담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그러니까 추측할 때는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에 이 산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52일 동안을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치료가 종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애 등급이 손에 장애가 남았다면 그 장애 등급을 받고 한 그 과정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지금 본인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이게 장애 보상금이나 이런 게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첫 번째 사고가 만약에 이제 이분이 장애 등급이 나왔다면 보상이 나왔다면 첫 번째 그 사고가 최종적으로 단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2번째 사고를 당하신 것 같다고 전제를 한다면 2번째 사고에 대해서 다시 산재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산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이제 그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장애가 남아서 장애 등급을 받고 그리고 그 장애 보상금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등급이 너무 낮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법에 보장되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적게 산정이 됐다. 그럼 다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1사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주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잘렸는데요. 이제 그 잘렸는데도 이제 회사 쪽에서는 이제 산재를 이제 안 해주려고 산재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나요, 그 노동자가요? 그 산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있어요.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회사가 해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산재 신청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노동자들이 이제 근데 스스로 그걸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정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 과정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소를 찾아가시든가 물론 이제 이제 민간 NGO나 아니면은 이제 노동부나 또는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상담소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이제 도와드리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도 되고 또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셔가지고 가서 거기서 직접 본인이 구두로 말을 하실 수 있으면 거기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인노무사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죠.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용을 받죠. 비용을 받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 신부장님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 산재 당하신 분을 이제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병원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할 경우에는 이제 병원 쪽에서 산재 신청서 하라고 이제 산재 신청서를 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거기에서는 이제 한글로 써 있고 이제 거기는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본인이 사고 당할 당시 얘기를 그대로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글로.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자기가 스스로 당했던 얘기를 한글로 어떻게 그대로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상담소로 가라고 했는데 상담소도 아마 똑같은 이제 한국 사람이 있을 테고 이제 어디 이제 근로복지공단 얘기를 하시는데 근로복지공단 똑같은 이제 그분들이 있을 테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내가 당했는데 회사 쪽에서 이렇게 안 해주고 있고 이제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어렵고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어디 나라면 어디 나라면 어디 나라 뭐 그렇게 상담해서 뭐 그렇게 해준 그런 거 없나요? 그건 이제 회사에서 해줘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거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본인이 사고 당할 때는 이제 한국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 다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대로 써주겠죠. 대신 써주니까.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네. 예, 자기가 다 써야 해야죠. 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산재 신청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또 그런 게 그렇죠. 있는 거죠. 그 입증을 해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 네. 산재를 당했다라는 걸 입증을 증명을 해야 네. 되는 걸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점이 이제 있긴 한데 상담소 같은 데를 가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한국어를 전혀 못해요. 그러면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럼 이제 그 언어가 그 언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쪽을 이제 연결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도움을 다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도움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근로복지공단은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상담을 할 때 통역이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라고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데 가서 그 통역에 대한 얘기를 그럼 난 한국어 못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든지 약간 그 중간에 그런 과정은 하나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들은 또 이제 산재당한 사람들의 그 입장을 굉장히 고려해가지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다쳤고 이런 걸 잘 써주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병원에서 주는 그 신청서가 아니더라도 신청서는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쉽게 받아가면서 그냥 꼭 병원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그냥 상담소를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외국인 상담소를 가면 어쨌든 난 한국어를 못한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서 뭔가 방법을 찾아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 언어로 내가 다 쓸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한국의 시스템들이. 그래서 그 이제 그 NGO들 중에서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럴 때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그런 요구들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좀 갖춰놔라. 행정 서류를 갖춰주면 훨씬 당사자가 쓰기가 좋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이제 사실인 거죠. 사실이고 회사에서 하면 뭐 그런 불편함이 없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반반 정도다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은 회사에서 정말로 충실하게 이렇게 해서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 경위를 잘 써주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사고 경위를 쓰다가 보면 회사 측에 과실이 드러나거든요. 기계는 안전 센서가 되어 있었는데 센서 장치가 안 돼 있다라든지 뭔가 작업 환경을 제대로 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과연 사업주가 사실대로 쓸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고용허가제로 온 사람들 같은 경우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잠시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이렇게 일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월급을 얼마를 주기로 했는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주가 그거를 다운시켜서 보고하는 경우 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써주면 다 나를 위해서 썼을 것이다.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산재를 당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치료 받고 끝나고. 그렇다면 그 노동부에서 거기 가서 이제
다 조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뭐 근로복지공단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겠죠. 그 기계에 대해서 뭐 수정 명령이나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일단 뭐 노동부의 말에 의하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고요. 저는 노동부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상은 참 저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네. 근데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기계가 여러 대가 있는데 모든 기계에다 이제 센서가 없는 경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기계들은 이제 센서들, 옛날에는 그 기계가 이제 공장에서 출고가 될 때 안전장치가 되어 있더라도 그걸 공장에서 사용을 할 때 그걸 망가뜨리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생산성이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망가뜨리고 가동되지 않도록 해놓고 일을 시켰는 그 기계를 사용하게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지만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센서가 가동되지 않는 기계가 있었다라는 걸, 거기에 작업을 시켰다라는 것은 사업주의 이제 과실이 되는 거죠. 사업주의 잘못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에서 관리를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사고가 나고 나서 들어와서 어떤 뭐 처벌을 받겠죠, 사업주가. 그럼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안전하지 않은 기계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왜 그게 사전에 미리 그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노동부나 사업주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오래된 숙제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산재를 당해서 이제 장애가 남았는데 이제 그 사람 출국도 귀국을 해야 하게 되고 되죠. 귀국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사행주가 자기를 이제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심각한 이제 문제라고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구조 방법이 없는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환경이 안전해야죠. 작업 환경이 안전한 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작업 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강조해야 되는 이제 건데, 해결 방법인데, 그 산재와 관련해서는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가 있어요. 바보라도 안전하게.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무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바보라고 하면, 바보라는 말이 좀 이제 어폐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잘 모르고 내가 잠시 일하다가 딴 생각을 좀 하더라도, 그리고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 해도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산업 안전이 지향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거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거나, 한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지적 능력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일을 할 경우에 사고가 나거나 이렇다면 그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작업 환경이 안전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주 노동자들도 이제 자기 안전을 위해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를 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작업 환경이 안전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두 번째로 개인이 해야 될 일도 이제 당연히 있죠. 그게 이제 안전보호고, 예를 들면 이제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룰 경우에는 이제 안전보호를 착용을 해야 되는 거고,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에 달라고 요구해서라도 써야 되는 거고, 또 때로는 보호구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하는 본인의 그 작업에 따라서 이제 착용해야 될 보호구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보호구가 사실 좀 약간 이렇게 번거로운 면도 있어요. 무겁고 불편하고 덥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드시 이제 그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좀 불편해도 이제 그걸 본인이 꼭 이제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안전 수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안전 수칙이라는 거는 이제 취업을 해서 노동을 시작할 때 되게 이제 회사 측에서 그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전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 교육이 잘 안 되고는 있어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건 또 이제 약간 별도의 문제가 두고, 본인이 작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에 대해서는 교육받는 대로 어쨌든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그런 안전 수칙과 안전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 거, 이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또 사업주가 해야 될 노력은 또 아까 말씀드린 작업 환경 개선과 외에 또 다른 측면에서 너무 많은 일을 시키도록 하면 안 된다. 장시간 노동을 시키게 되면
주의 그 피로가 쌓이다가 보면 이제 주의력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 8시간 휴식 시간 반드시 지키도록 해서 항상 좋은 컨디션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회사 측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외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음식도 맞지 않고 해봤던 일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면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상태도 꾸준히 영양가를 좀 잘 먹고 잘 잘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음식이 좀 맞지 않더라도 또는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영양 섭취를 이제 제대로 하고 이런 개인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도 좀 노력을 할 필요도 있죠. 예, 이렇게 바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